안녕하세요. JD 부장구사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예측해서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4월 JD 부장구소 15기 공지를 합니다. 그 강의 접수일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를 하는데요. 부동산 강의와 주식 강의 접수를 하고 있고요.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지금 대면 강의를 바라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도 대면 강의는 없이 그냥 온라인 강의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대면 강의가 좋긴 한데 여러 가지로 지금 강의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온라인 강의를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지난 13기하고 14기는 제가 그 메일을 보내서 그 하루 정도 Q&A를 할 수 있는 대면 Q&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주식 강의가 끝나는 6월 13일 그 주 이제 토요일 정도에 그때 대면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매파적 연준 우려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4%, S&P 500 지수는 0.02%, 다우존스 지수는 0.11%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세로 끝이 났는데요. 어제는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88%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3%를 넘어간 이후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으로 볼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가 아니라 4%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5월 50bp 금리 상승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사실 50bp를 매달 올려도 아직 물가 잡으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들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떨어질지 아니면 1년 후에 떨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실적 못 내는 기술주들은 지금도 신저가 행동 중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 24%나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8%를 이미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3%가 아니라 4%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당시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큰 이슈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상하이 등 도시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수출 금수 조치로 인한 원자 재발 물가 상승, 그리고 고용 증가로 인한 구조적 임금 상승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 상승은 구조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번 주부터 넷플릭스, 테슬라 등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크게 오르겠지만 쇼크가 난다면 지난번 메타가 하루에 25%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기술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악재가 워낙 많아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철저히 매뉴얼대로 숫자에 근거해서 리밸런싱을 합시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 투자 예측해서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 경제학자가 부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경제학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경제학자, 화학공학자, 기계공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참치캔 통조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캔 따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공학자는 캔 뚜껑을 화학적 부식을 통해서 캔을 땁니다. 기계공학자는 캔 뚜껑 따개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캔을 땁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는 어떻게 캔을 땄을까요? 경제학자는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캔을 땄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먹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다고 가정하고 잠을 잡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만큼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고 수식과 그림으로 만들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을 할까요? 이유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예측이 가능하냐? 주식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뉴스로 주식은 오르고 떨어집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 위아래로 크게 널뛰기를 합니다. 전쟁, 전염병, 금리 인상, 디폴트 등등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악재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와 탐욕으로 급락하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자 차티스트가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예측해서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미인대를 얘기하며 예측이 아닌 사람들의 대응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응은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니까 한 발 늦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떨어지고 팔아도 이득입니다. 왜 그럴까? 리밸런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전고점 대비 25%쯤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 당신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25%가 떨어졌을 때는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판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하는 행동입니다. 25%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미 나에게 주식은 다 팔고 없고 현금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늦거나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못 팔까요? 떨어졌을 때 팔면 올라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탐욕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큰 손해는 아닙니다. 2.5% 떨어져서 10%를 팔았는데 즉시 5%가 올라 즉 두 구간이 올라서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총손해는 전체 수익률의 0.514%, 10%에 5% 손해이니까 0.5%고요. 사고팔고 수수료 0.07 곱하기 2는 0.14%이니까 결과적으로는 0.514%가 밖에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라갔을 때 사야 하는데 왜 못 삽니까? 두 구간 올라가서 샀는데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포심입니다. 예측해서 하는 투자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장을 예측이 가능하다 믿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버티다 저점에서 팔고요. 오르면 하다 고점에서 사는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게 팔고 비싸게 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매뉴얼대로 시장에 대응해서 사고 파는 것이 정글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주식 투자 예측해서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